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8월 15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8.15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제 뒤로 보이는 이 강화문은 완전히 차단이 됐습니다. 저 멀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지금 늦은 시간인데 오후 늦은 시간인데 아직도 이 차 벽이 쳐 있고 경찰차로 벽을 쳐놨고 또 길 도보에는 이 펜서를 쳐서 사람들의 통제를 했습니다. 보행을 통제를 하고 저도 이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강화문 이 사무실까지 오는데 곳곳에 통제를 해서 빙 둘러서 한 20분 동안 빙 둘러서 겨우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곳곳에서 항의를 하고 태극기를 든 사람들도 오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모이지는 못하고 산발적으로 있어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19 확산되는 이 시점에 다 모일 수는 없었지만 국민들의 마음, 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비판하는 그런 마음들은 오늘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년 8.15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또 선뜻 예상이 지금 되진 않지만 일단 내년 3월 10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내년 8.15의 모습도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국민의힘 이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1위 주자 윤석열과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집중해야 되는 이준석 대표 사이에 충돌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권 창출에도 정권 교체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가다가 극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 제가 정가 뒷담화에서 주제로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이준석과 김종인의 수상한 노림수를 김새를 챈 윤석열이 이준석을 패싱하고 입당을 했다. 그 과정을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이 지금 당을 접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아니 그래도 당 대표인 이준석을 1위 주자 윤석열이 좀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패싱만 하면은 뭐 어떻게 하느냐, 이준석을 잘 달래서 달래던 어떤 이야기를 대화를 풀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의견도 많은 분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 윤석열 입장에서 윤석열 쪽에서 이 생각을 할 때 이준석을 같이 갈 수 없는, 안고 가기 어려운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패싱을 하고 이준석이 주도하는 봉사활동, 대권주자들 봉사활동도 사실상 보이콧하고 안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회의에도 안 나가고 지금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전체 토론회든지 발표회든지 이렇게 연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나가기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에게도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이준석을 불신을 하는지, 윤석열의 이준석에 대한 불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 불신이 쌓인 상태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말을 제가 종합해서 취재도 해보고 들어보고 하면은 윤석열의 이준석에 대한 불신이 잔뜩 쌓여 있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단적인 예가 입당 과정에서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왜 입당을 하면서 당대표인 이준석이 지방에 가 있는데 급하게 하루 한 몇 시간 전에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전화로 나 간다 이야기를 하고 1시 50분이었던가요. 부랴부랴 당사로 가서 입당을 하고 당대표를 패싱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있겠죠. 그냥 그렇게 하진 않겠죠. 당대표인데. 자, 그래서 그때 상황을 취재한 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7월 25일에 두 사람이 건대 앞에서 치맥 회동을 했죠. 윤석열, 이준석. 그 치맥 회동을 하면서 그때 이미 국민의힘 입당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조만간 입당하겠다. 이 기정사실화됐죠. 그리고 이준석이 그때 자, 입당 날짜가 정해지면 우리가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줄 테니 하루 이틀 전에 우리에게 미리 좀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부분까지는 황보성이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준석이 입당하기 전에 윤석열이 입당 결심을 하면 입당을 하는 날 하루 이틀 전에 우리에게 통보를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성대한 그 입당식을 거행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이 이 8월 2일, 그러니까 7월 25일 날 그 치매 개동이 있었고 한 딱 일주일 이후죠. 일주일 이후 8월 2일에 그다음에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내가 입당을 하겠다. 이것을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직접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는 말도 있고 서초동에서 두 사람이 잠깐 만났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그래 미리 알려달라고 했으니 내가 그럼 이 8월 2일에 입당하겠다. 이것을 7월 29일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8월 1일 월요일인데 7월 29일 목요일 날 내가 그러면 이번에 주말 지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입당하겠다. 미리 알려달라고 했으니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에게 7월 29일 날 통보를 했는데 바로 그 7월 29일 그날 밤에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옵니다. 이 윤석열 8월 2일 국민의힘 입당 확정 이렇게 입당 확정이 됐다고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밤 10시쯤 돼서 그 보도가 나오죠. 자 그렇게 되니 이 윤석열이 그 보도를 보고 그날 밤에 참 어처구니 없어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니 이렇게 그 둘이 이야기한 것을 이것은 이준석이 흘리지 않았으면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국민의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안에서 공유가 된 게 아닙니다. 공유가 된 게 아니라서 윤석열 캠프 안에서는 그러면 8월 2일이냐 3일이냐 며칠 날짜를 몇 개 놓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8월 2일에 한다는 건 윤석열만 알고 있고 캠프들은 모릅니다. 또 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은 통보를 받은 이준석이죠. 그런데 이준석이 이 데일리안에 직접 흘렸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준석이 다른 또 바로 밑에 핵심 측근에게 자, 윤석열이 이제 오게 됐어. 8월 2일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데일리안에 흘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 쪽에서 그 며칠 사이를 못 참고 주말 사이를 못 참고 그냥 이 말이 흘러나가 버린 것이죠. 흘러나갔으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입당 이벤트가 본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했죠.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이 입당을 하느냐, 국민의힘과 같이 하느냐, 아니면은 혼자 제3지대에 있다가 김종인이 계속 이야기한 대로 11월 달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냐. 본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입당을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까. 어떤 사람들이 더 흡수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빠져나갈까. 이것까지 다 하면서 상당히 예민하게 입당 준비를 해왔고 그것을 이준석이 좀 미리 해달라고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게 이준석에 의해서 흘러나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김이 새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자 당대표가 입이 너무 싸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다음날 그러니까 데일리안이 8월 2일 밤늦게 10시 늦게 보도했으니까 다음날 금요일에 바로 이준석에게 알리지 않고 권영세에게 전화해서 나 입당하러 간다 하고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핵심은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상당한 불신이 쌓였다는 것이죠. 그 불신이 쌓여서 그때부터 그 전에도 뭐 몇 가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불신이 쌓여서 입당하고 나서도 이준석이 주도하는 모임 이런 데서는 뭔가 저희가 있다. 그리고 특히 토론회 같은 것은 정치 신인인 윤석열을 이 쟁쟁한 10명이 넘는 주자들 사이에 끼워 넣어서 토론을 벌이면은 좀 어떤 미천이 드러나는 실력이 드러나게 하는 실력이라기보다 정치적 합법이죠. 그런 것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았고 최근에 찌라시에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찌라시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준석이 어떤 일간지 기자에게 야 토론회 2번 하면은 윤석열은 충분히 낙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찌라시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이 정체불명의 정보지에 지목된 언론사 기자가 자기에게 또 전화로 와서 아니 내가 사실 무근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게 왜 찌라시에 실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알려왔다고 했는데 어쨌든 찌라시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토론회 2번이면 윤석열을 낙마시킬 수 있다. 자, 이런 식의 말을 기자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다른 이야기들도 본인과 친한 기자들에게 했다. 그래서 그 말이 좀 기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부분, 토론회 2번이면 윤석열을 낙마시킬 수 있다. 이 말은 실제로 찌라시에 일단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말 윤석열이 이준석을 또다시 못 믿게 된 그 일이 하나 또 어제 오늘 사이에 터졌죠. 바로 녹취록 파문입니다. 녹취록. 자, 뉴스원이 어제 단독 보도를 했죠. 인터넷신문 뉴스원이. 이틀 전에, 그러니까 12일에 이준석과 윤석열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통화가 있었다. 이것은 이준석이 공개해서 그 통화가 있었다는 건 알게 됐죠. 뭐냐면은, 그 전날에 그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이 그 방송에 나가서 탄핵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 그 이준석이 저렇게까지 하면은 대통령도 탄핵을 하는데 당 대표라고 탄핵을 못할 리가 있느냐. 탄핵 이야기를 나와서 또 이준석이 발끈했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전화를 해서 아, 내가 신지호 많이 혼냈다. 혼냈으니 이해하고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는 전화가 왔다. 이렇게 이준석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지호를 혼내줬다고 했다. 윤석열이 전화가 와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는 안 했다. 사과는 안 하고 또 이 후보 토론회 여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정확히 이야기 안 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또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 통화인데 그 통화가 이준석이 녹음을 했다. 이 윤석열에게서 온 전화, 어떻게 보면 유감 표명을 하는, 좀 사과를 하는 그런 전화죠. 탄핵 이야기에 대해서. 그 통화 내용을 녹음을 했다.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한 내용을 대표실 실무진이 문서화했고, 문서로 만들었고, 이게 당 밖으로 유출됐다. 자, 이런 내용을 뉴스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 탄핵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 유감 표명을 하기 위해서 했던 통화고. 자, 이렇게 되니 이게 공개가 됐다고 하니 윤석열 쪽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자, 뉴스원이 윤석열 캠프 쪽에 반응을 들은 것이죠. 윤석열 쪽에서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녹음과 녹취록이 유출된 사실을 보고받았다.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는가. 윤석열이 경로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악을 했다. 그 참모는 또 다른 참모는 경악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아니 대표가 이 일기 대권 주자가 전화한 내용을 그것을 녹음을 해서 공개를 해버리고 자 이거 이렇게 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전에 입당 문제도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해버리고 자 이렇게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측 대표실 이준석의 참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뉴스원에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이 일부러 녹음을 한 것은 아니다. 사용하는 휴대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녹음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실무진이 녹취를 풀었는데 이것이 실수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됐다. 그리고 녹음 내용은 지난 12일 이준석이 밝힌 것과 같은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될 그런 내용은 없다. 내용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신조를 혼냈다 뭐 이런 이야기뿐이 없기 때문에 이 특별 문제될 내용은 없다. 그런데 아니 실무진이 녹취를 왜 풉니까? 대표의 전화 내용을. 물론 이 전화를 하면은 모든 전화 통화가 자동 녹음되는 기능은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도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는데 주로 뭐 잘 안 쓰죠. 그것이 어떤 사적인 그런 대화들, 뭐 가족과들 대화들 이런 것까지 다 녹음되면은 뭐 좀 그 녹음 상대방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녹음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꺼림칙하죠. 그래서 가급적 안 쓰는데 자 그것이 이제 이준석이 쓴다. 그 자동 녹음 기능을 쓴다. 이렇게 했더라도 왜 그 녹취를 실무진에게 줬느냐. 그리고 그것이 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해명은 어제까지는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준석이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보도에 대해서 본인이 유출했다는 그 보도에 대해서 유출됐다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녹취 파일 없다. 어떤 녹취록 만든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정치권에 돌아다니고 있는 녹취록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 나도 그 녹취록, 이준석도 그 녹취록을 하나 받았는데 이런 거다. 뭐냐면은 이준석의 설명입니다. 그날 윤석열과 나눈 전화 대화 내용은 본인들이 기자들이 자기에게 막 물어봐서 60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저에게 당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집중 취재가 들어왔고 대화가 길지 않아서 대부분의 내용이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들에게 전달됐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윤석열과 통한 그 대화가 길지 않아서 본인이 60명이 넘는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 기자들에게 전달됐고, 그런 구두로 말로 전달된 부분들이 정리돼서 문건화된 것으로 보인다. 된 것으로 보인다. 추측이죠. 문건화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은 누가 과연 이것을 60명이 넘는 기자들이 이준석이 들었다는 내용을 다 취합을 해서 문건으로 만들었다? 누가? 그런 부분 없죠. 그렇게 한글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에게 돌고 있다는 한 가지 문건도, 이준석에게 전달된 문건도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양식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붙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캠프 쪽에 실무진이 녹취록을 풀었다. 이렇게 캠프 쪽에서 이야기한 건 뭡니까? 녹취록을 풀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죠. 녹취록을 풀면은 이준석에게 전화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준석이 전화기를 통째로 넘겨줬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이 되면은 그 사생활을 참모가 다 알게 되도록 모든 통화 내용을 휴대폰까지 주지는 않았겠죠. 콕 집어서 자, 이게 윤석열과 통화한 내용이니까 이것을 녹취록을 풀어서 붙들이세요. 이렇게 됐을 수가 있다는 거죠. 뉴스관의 보도에 근거를 하면은.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본인은 부인을 한 겁니다. 실무진은 우리가 녹취록을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 녹음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로 유출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참모들이 어제 이야기한 것과 오늘 이준석이 이야기한 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 된 거죠. 만약에 이준석의 말이 맞다면은, 뉴스완이 첫 보도한 뉴스완과 언론사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녹취록을 참모에게 줘서 이렇게 녹취록에 유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추정을 해서 모아놓은 건데 왜 그거를 우리가 녹취록을 유포를 했다고 하느냐. 뭔가 언론 중재위에 하든지 법적으로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칫 이준석의 거짓말 논란까지 확산될 수가 있죠. 거짓말 논란. 만일 실제로 이준석이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을 참모에게 줘서 자, 이것을 한번 풀어서 언론에 한번 붙들어봐. 이렇게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오늘 이준석이 이야기한 것과는 완전히 배치가 되니 이준석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입니다. 만약에 그 논란까지 가게 되면은 이준석은 더 이상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겠죠. 이준석도 그걸 모르는 바 아닐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있어서 어쨌든 이것을 본인이 오늘 해명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녹취를 녹음을 해서 그것을 따로 풀어서 한 게 아니다. 나를 취재한 기자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이것을 문건 형식으로 돌리고 있다. 자, 이 말이 그대로 맞는지 모르지만은 또 아닐 수도 있죠. 어제 참모들이 했던 말이 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서 치명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니까 잘못을 윤석열 캠프에서 노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녹취록이 유출됐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안 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한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이준석의 발뺌으로 확인이 되면은 상당한 파장 정도가 아니고 이준석은 더 이상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느냐. 자,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녹취록 풀으라고, 아니면은 이 녹취록의 형태가 그 윤석열이 이준석과 말한 하나도 토치도 틀리지 않는 그대로라면은 이준석은 거짓말 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반응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강복절을 맞아서 효창공원에서 참배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통화 녹음설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돼야 한다.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그 최전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준석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도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불신이다. 그래서 앞으로 토론회, 이번 수요일 날로 예정된 예비후보 토론회도 이 정도 되면은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는 그런 명분도 이번에 녹취록 파동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준석 거짓말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면은 앞으로 윤석열, 이준석 이 충돌이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 예상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는 하루빨리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 갈등의 소재를 안고 가면 이 보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의 길도 그만큼 멀어집니다. 그리고 분열이 될 수가 있죠. 분열이 여전히 또 이준석 쪽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응원하는 대권 주자들이 있죠. 홍준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 최재형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김태호도 있고 이 사람들과 또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 있는 원희룡 이쪽이 또 갈리게 되는 이준석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루속히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된다. 송국권의 혼술의 생각입니다.